안녕하세요, 두더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국내 5차 판매분을 구입하게 돼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제품의 언박싱과 간단한 설치 및 사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엑스박스 시리즈 X입니다. 박스 크기는 제 생각보다는 좀 작은 편이었는데 박스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묵직합니다. 박스 전면부에는 엑스박스 콘솔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기 디자인을 이렇게 이미지화 해놨고요. 또 박스 후면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콘솔의 대표 게임인 헤일로의 또 대표 캐릭터인 마스터 치프의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옆에는 점프인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이제 간단한 콘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좀 잠깐 읽어볼게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엑스박스입니다. 엑스박스 벨로시티 아키텍처로 변환된 속도를 경험하세요. 4세대의 모든 엑스박스 기기에서 수천 가지의 게임을 즐기세요. 이거는 하이오안에 관련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패스, 100가지가 넘는 고품질 게임에 무제한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멤버십 별도 판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1TB SSD라고 적혀 있고, 반대쪽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콘솔의 대략적인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4K 120프레임, 최대 120프레임으로 즐기는 4K 게임, 8K HDR, 그리고 엑스박스 벨로시티 아키텍처, 1TB의 SSD, VRR, 가변 세로 고침 속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게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PC나 뭐 예전에는 콘솔에도 있었는데 수직 동기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그 옵션을 키면 프레임이 안정되게 쭉 나오면서 이 화면이 갈라지는 현상을 이제 좀 억제를 시켜주는 기능인데, 대신에 그 기능을 켜면 인풋렉이 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VRR 기능을 키면 그 인풋렉을 최소화하면서 스크린 티어링을 최소화시켜주는 높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 동기화의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AMD의 CPU나 G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싱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K 블루레이를 지원합니다. 구성품으로는 엑스박스 시리즈 X 콘솔, 초고속 HDMI, 무선 컨트롤러,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라고 써있는데,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그냥 게임기 안에 포함된 기능이고요. 요즘에 이렇게 패키징을 보면 원터치로 열게끔 되어 있는 패키징들이 많죠. 뭐 가령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번 봉투 이렇게 잡아 뜯으면 바로 열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도 이 옆면에 있는 이 C를 양쪽을 잡아 당기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요 아래에도 있었네요. 요 아래에도 하나씩 당겨 볼게요. 자, 그럼 총 4개의 실이 있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실을 당기면 박스를 열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있죠. X박스가 점프인이라고 써있고, 콘솔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 이쪽에 보시면 종이 안에 컨트롤러나 뭐 케이블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밑으로 내려놓고 한번 열어보면 HDMI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그리고 보증서와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이번에 바뀌었죠. 하단에 공유 버튼이 생긴 걸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저도 처음 보네요. 컨트롤러와 또 안에는 건전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건전지는 이렇게 하단에 커버를 열어서 넣을 수 있고요. 이 하단부에 공유 버튼이 생긴 거, 그리고 이 십자키가 변경이 됐죠. 예전 엑스박스 360 같은데 클릭감은 좀 다릅니다, 예전 거랑은.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 약간 돌기가 생겨서 마찰을 더 증가시켜서 미끄럼을 방지해줬고요. 트리거 쪽에도 마찬가지로 마찰을 증가시켜서 미끄럼을 방지해준 것 같습니다. 일반 패드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가볍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콘솔을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빼고 풀핀을 제거를 하고, 이쪽에도 테이프가 있으니까 이쪽에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콘솔이 나오죠. 콘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는데. 자,
전원 버튼이 있고요. 디스크 리젝트 버튼,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러 페어링 버튼 같은데 전면에 USB도 단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USB 단자 2개와 랜 포트, 추가로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확장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아웃 단자가 있고 전원 단자가 있고요. 되게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실물을 처음 보는데 예쁘다. 옆으로 눕힐 수 있게 옆면에도 이렇게 고무로 마감을 해줘서 이렇게 가로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 하단에 이렇게 세로로 세울 수 있게 받침대가 있어서 세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개봉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처음에 초기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간단히 게임도 좀 돌려봐야겠죠. 이제 게임도 잠깐 돌려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엑스박스를 처음 TV에 연결하시고 본체 전원을 켜시면 본체 준비 중이라는 이런 화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 앱으로 설정이라는 이런 화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기존의 엑스박스 1이나 엑스박스 1 X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화면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의 방법은 핸드폰 모바일 엑스박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엑스박스 앱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본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하단에 본체 설정이라는 버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 콘솔 설정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TV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라고 뜨면서 TV와 동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콘솔에 연결.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까? 연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TV에 연결 완료라고 뜨고 모바일 앱에서도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언어 및 위치를 확인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국어, 대한민국 이렇게 위치와 언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제 TV 화면에서는 엑스박스 콘솔을 다시 시작을 해주게 되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전원 모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빠른 시작을 위해서 인스턴트 온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도 켜주고요. 원격 기능도 켜겠습니다. 이제 엑스박스 프로필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라는 창이 뜨는 동안 본체가 재실행되고 있죠.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 핸드폰 모바일 앱에서는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과 보안 설정은 저는 이제 빠른 걸 좋아해서 쉽게로 가고요. 자동 로그인도 바로 켜겠습니다. 가족 멤버도 추가를 하고요. 데이터, 선택적 데이터 전송을 선택할게요. 콘솔의 이름은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콘솔에 어떤 앱을 사용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전 이 화면도 그냥 건너뛸게요. 이미 제가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자녀가 이 콘솔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모두 완료하고 이런 창이 뜨고요. 근데 엑스박스 본체에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제가 몇 차례 좀 시도를 해봤더니 이 본체 설정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암호 입력 창까지 뜨면 이때 그냥 본체가 알아서 설정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좀 기다려 주시면, 자, 좀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런 컨트롤러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면서 홈 버튼과 A 버튼을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홈 버튼 누르고 A 버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이 그냥 자동으로 돼 있죠. 자, 시스템 기본 설정 및 접근권 등 이전 엑스박스의 설정을 찾았습니다. 지금 적용하시겠어요? 이제 저는 기존의 엑스박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설정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TV에 가장 적합한 TV 설정 찾기 계속을 눌러주시고, 제 경우에는 이제 4K T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K 해상도 유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즐기세요 하고 홈으로 이동. 자, 이제 모든 초기 설정이 끝난 것 같아요. 홈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홈으로 이동하면 이런 기존 엑스박스 1, 엑스박스 1 X와 동일한 UI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본적인 UI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졌어요. 기존 엑스박스 1 X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 한번 스토어 들어가 볼까요? 이 스토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진입이 되고 반응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 바로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최적화된 게임을 실행해 볼 건데요. 그런 게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게임 아이콘 하단 왼쪽에 X, S가 써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데스티니, 포르자 호라이즌 4, 기어즈 5, 디비전 2,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던전, 이렇게 저는 5가지 게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XS가 써있는 최적화된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디비전을 가장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진입 속도도 좀
모르겠어요.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들어요. 기존 엑스박스 원 X에서 하던 것보다. 바로 눌러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딩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도 로딩이 좀 한참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죠. 원래 기존에는 이제 10%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속도로 로딩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로딩이 좀 느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이 정도 속도로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쭉 올라가 버리죠.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게임도 60프레임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도 잘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중이긴 한데 60프레임 굉장히 부드럽고 많이 다른 느낌을 줘요. 자, 그럼 다른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최적화된 게임은 아니지만 이 레드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굉장히 좀 길었던 게임이라서 한번 테스트 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진입도 좀 빠른 게 느껴집니다. 세이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중이에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엑스박스 원 X의 그 세이브 데이터를 바로 클라우드로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자, 전 스토리로 진행을 할게요. 그럼 이제 로딩이 시작됐어요. 원래 이 로딩 화면이 굉장히 길었죠. 얼마나 빨라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로딩이 좀 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레데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로딩이 많이 빨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최적화된 게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로딩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그대로긴 한데 시리즈 X와 S의 최적화를 지원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로딩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게임을 실행을 해봤는데 어떤 걸 보고 싶었냐면 퀵리즘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디비전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측 상단에 퀵리즘이라는 화면이 뜨죠. 그러면 디비전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로딩이 한번 중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로딩은 빠른 편이고 또 빠르게 이렇게 게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레데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레데리는 온라인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게임이니까 아마 바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에 퀵리즘이 뜨죠. 그럼 디비전을 하다가도 레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자랑하던 기능 중에 하나죠. 퀵리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티즈 스카이라인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기존 엑스박스 원 X에서는 로딩도 굉장히 긴 편이었고 또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확대나 축소를 많이 할 경우에는 큰 도시가 지어졌을 때는 좀 렉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프레임 드랍이 많이 발생하는 느낌이었는데 자, 바로 로딩이 끝났죠. 이것도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오네요. 바로 이건 첫 실행할 때만 나타나는 거지 이제 앞으로의 실행에서는
세이브 데이터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불러와서 바로 또 진짜 로딩이 많이 빨라졌어요. 게임 이어하기를 하면 이것도 진짜 빠르네요. 원래 굉장히 오래 로딩을 했었는데 그냥 쭉쭉 올라가네요. 원래 이렇게 줌을 땡기면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냥 안정적인 60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아예. 이렇게 확대를 하면 굉장히 프레임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가 꽤 큰 편인데도 그래요. 자, 블럭을 9개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프레임 드랍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능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퀵 리즘 같은 새로운 기능들도 좋지만 이런 성능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됐어요. 기존의 엑스박스 원 X와. 그리고 HDR을 지원하지 않던 게임은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보면 우측 상단에 오토 HDR 하고 자동으로 켜진 HDR 기능이다 이런 걸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간단한 개봉기 및 사용기를 진행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세대 콘솔과는 달리 SSD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로딩 속도 면에서 큰 체감을 하게 만들어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의 업그레이드로 높은 프레임과 높은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편리하고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비디오 게임 콘솔의 특징인데 기존 콘솔들의 느린 로딩 속도와 낮은 프레임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비디오 게임 콘솔보다는 PC를 선택하게 되는 요소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고민 없이 그냥 가볍게 비디오 게임 콘솔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입 전에는 퀵 리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제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작동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 비슷한 성능의 PC보다 훨씬 조용한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된 컨트롤러에 추가된 공유 기능의 편의성과 무엇보다도 십자키의 완성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십자키는 중앙부가 쏙 들어간 느낌으로 파지가 가능해서 손가락이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줄여줘서 조작하기에 정말로 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아스트로 A50 헤드셋 같은 경우는 기존 엑스박스 1에서는 광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동시에 연결해줘야 작동이 가능했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오히려 광 케이블 없이 USB 하나만으로 작동하게 돼서 더 높은 호환성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제가 구입한 제품만의 특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콘솔 본체에서 종종 고주파음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콘솔만의 독점작이 없다는 부분은 이 콘솔을 선택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큼 콘솔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가볍게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원래는 PC에 30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고 비디오 게임 콘솔은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PC 그래픽카드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0 시리즈 그래픽카드 구입을 포기하고 비디오 게임 콘솔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PC 그래픽카드 구입만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